병렬 처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렬 처리 컴퓨터는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계산량이 많은 주로 신호 처리 프로그램들, 이 신호 처리 프로그램들이 계산량이 많거든요. 영상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기보다 예전부터 1970년대 그때서부터 별도의 이 병렬 처리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용되던 구조고, 당연히 요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병렬 처리 관점에서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3.1절에서 하고요. 그리고 병렬 처리 컴퓨터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심드형 컴퓨터하고 밈드형 컴퓨터의 구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렬 처리의 성능 한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이제 컴퓨터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론은 실제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플린이란 분이 그 분류한 기준은 명령어 스트림의 수하고 데이터 스트림의 수입니다. 이 명령어 스트림의 수라는 것은 요즘은 이 명령어 스트림보다는 프로세스나 스레드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몇 개가 동시에 실행되느냐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의 흐름으로 생각을 한 게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명령어 스트림입니다. 명령어 스트림. 요즘은 이거를 스레드라고 운영체제에서 스레드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안에 이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게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냐로 기준을 삼았고, 또 하나는 데이터 스트림의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 한 개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 명령어 한 개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건 결국 처리 장치의 수랑 관련이 있겠죠. 앞에 이 그 스레드는 제어 장치 수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는 처리 장치 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짝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한 개, 한 개,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네 개의 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SISD는 싱글 인스트럭션 스트림, 싱글 데이터 스트림. 명령어는 한 번에 하나가 처리가 되는데, 그 하나의 명령어가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령어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명령어가 여러 개인데, 이 명령어 여러 개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명령어도 여러 개고 처리되는 데이터도 여러 개인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CU는 처리 장치입니다. 컨트롤 유닛, PE는 프로세싱 엘리먼트, 요 CU는 제어 장치, CU는 제어 장치고, 요 PE는 처리 장치, 프로세싱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 장치는 인스트럭션 스트림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 장치는 데이터 스트림을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림에서 MM은 메모리 유닛입니다. SISD는 이 제어 장치가 하나죠. 제어 장치가 하나예요. 제어 장치가 명령어 하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처리 장치는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본형 컴퓨터가 SISD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렬 처리 컴퓨터는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 명령어를 처리하니까, 데이터도 하나를 처리하니까 이거는 병렬 처리 컴퓨터는 아닙니다. SIMD형은 제어 장치가 명령어 하나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다 똑같은 명령어죠. 근데 처리 장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리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림에는 뭐 4개밖에 안 그렸지만 뭐 1000개, 몇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명령어 하나를 보내주면 각 처리 장치는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더해라 라고 더하라를 명령을 주면은 각각 다른 데이터를 더하는 거죠.
이런 게 신호 처리 영역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형태를 이제 SIMD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병렬 처리 구조죠. 같은 명령어는 같지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병렬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MISD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제어 장치가 여러 개입니다. 이 제어 장치가 여러 개가 명령어를 다른 걸 보내줍니다. 근데 처리 장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처리 장치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 다른 명령어가 오면은 메모리에서 데이터 하나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이런 구조인데, 말이 좀 이상하죠.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동작을 처리해라 라는 거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인스트럭션 스트림과 데이터 스트림을 4개로 짝을 지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고, 실제로 이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는 여러 개가 오지만 처리되는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고 컴퓨터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계산하는 기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구조고, 실제로 이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MIMD 컴퓨터는 제어 장치가 여러 개죠. 제어 장치가 여러 개가 각각 다른 명령어를 보내줍니다. 다른 명령어를 보내주면 처리 장치도 여러 개가 있고, 이 처리 장치는 메모리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가 서로 다른 명령어를 처리합니다. 이건 이제 병렬 처리 컴퓨터죠. 이런 게 서로 다른 명령어를 서로 다른 처리기가 처리하는 거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멀티코어 프로세서들, 그렇죠?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CPU라고 볼 수 있죠. 제어 장치하고 처리 장치가 붙어 있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의 컴퓨터죠. 이것도 병렬 처리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병렬 처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이 심드와 밈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드형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드형 컴퓨터는 주로 이 보조 프로세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영어로는 백엔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컴퓨터죠. 호스트 프로세서, 이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인데, 이 호스트 프로세서 뒤에 백엔드라서 뒤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호스트 프로세서 뒤에서 계산을 주로 담당해주는 보조 프로세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드형 보조 프로세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호스트 프로세서보다 얘는 계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산술 연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술 연산 처리 능력이 아주 좋은 형태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이 호스트 프로세서가 이렇게 보내주면 아주 이 데이터가 많은 거죠. 데이터가 뭐 한두 개짜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몇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면 얘가 순식간에 계산해서 처리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돌려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드형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심드형 프로세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배열 프로세서, 배열 프로세서는 대규모 계산을 담당하는 보조 프로세서 형태로 쓰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벡터 프로세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벡터 프로세서라는 것은 주로 신호 처리 프로세서의 연산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 요즘에는 또 이 호스트 프로세서 자체가 이 처리 비트 수가, 데이터 처리 비트 수가 아주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서 작은 단위로 나눠서 연산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심드 명령어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연산기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이런 형태도 심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구조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프로세서는 이건 백엔드 프로세서죠. 어레이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여기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통신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그리고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메모리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어 장치가 같은 명령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여기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인출을 해서 이 처리 장치가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영상 처리용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이 처리 장치를 한 1024개 2의 n승을 주로 단위로 쓰니까 이 처리 장치를 1024개 정도 이렇게 둬가지고 그 데이터를 동시에 그 계산하는 이런 용도로 영상 처리용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GPU 형태로 발전이 됐죠. 특히 영상이나 그래픽 처리는 데이터가 많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고 이 점 하나하나가 픽셀이잖아요. 픽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픽셀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연산을 하는 게 많습니다. 각 픽셀들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산 명령은 하나가 같지만 각각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형태로 쓰였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형태로 발전이 됐는데, 컴퓨터 그래픽 처리죠. 이 컴퓨터 그래픽 처리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컴퓨터 게임 때문에 이게 발전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에서 이 컴퓨터 화면이 실제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서 이 화면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 GPU가 이제 발전이 됐는데, 구조가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호스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있고 버스를 연결해 주는 장치를 브릿지라고 한다 그랬죠.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게 그래픽 프로세서죠. 이게 그래픽 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행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이게 다 처리 장치입니다. 이게 SP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처리 장치고요. SM은 SP들을 모은 처리 장치고, 그리고 요 각각이 또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가 있고,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캐시로 옮겨 놓고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형태의 표준을 뭐라 그러죠? 쿠다라 그러죠. 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쿠다를 가지고 그래픽 처리하는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우리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쿠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 쿠다가 이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툴이죠. 그래서 이 GPU는 처음에는 고속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워낙 이 처리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를 그 병렬 처리하는데 신호 처리 용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계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GPU인데 앞에 이제 요즘에 제너럴 퍼포스라고 해서 범용으로 GPU를 쓴다라고 해서 GPGPU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GPU가 요즘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거 계산할 때 계산량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GPU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심드 명령어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심드 멀티미디어 인스트럭션 익스텐션을 번역을 한 건데, 요즘에는 CPU 안에 연산기가 이게 처음에는 32비트가 됐다가 64비트가 됐다가 128비트가 됐다가 뭐 256비트 됐다가 512비트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 프로세서의 연산기 처리 비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게 길이가 짧죠. 영상은 8비트고 RGB 따로따로 8비트고 음성은 16비트입니다. 음성 데이터는 보통 16비트입니다. 근데 이 처리기는 이게 길게 돼 있으니까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일부만 쓰게 되고 나머지는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산기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 비트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에다가 8비트씩 처리한다든지 16비트씩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영상 데이터는 이거를 나눠서 처리해라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컴파일러 라이브러리가 이런 걸 나눠서 처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연산기를 분리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도록 이런 명령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심드 멀티미디어 인스트럭션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128비트를 16비트씩 나눠서 사용하는
한 가지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256비트 연산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심드 멀티미디어 확장으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8비트씩 3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16비트 12개씩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산기로 나누다 보니까 최대치하고 최소치 구하는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짜리 데이터 32개를 넣어놓고 이 중에서 최대치 구하는 걸 하는 거죠. 또 평균도 내고 그 다음에 쉬프트도 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연산도 나눠서 하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죠. MMX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MMX, MME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연산기를 나눠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심드 형태의 프로세서 중에 마지막은 이 벡터 프로세서입니다. 벡터 프로세서는 일반 CPU인데 일반 처리 장치인데 이 처리 장치 안에 연산기가 벡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보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벡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 레지스터. 스칼라 레지스터는 일반 레지스터죠. 이거는 레지스터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벡터 레지스터는 이름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배열처럼 64개가 하나의 이름으로 있는 거죠. 이게 배열입니다. 이것도 배열이죠. 64는 하나의 예제로 둔 거고 뭐 256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256개가 배열처럼 벡터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0번부터 뭐 255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해라 그러면은 256개가 싹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싹 들어가고 계산해라 그러면 이 벡터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인출해다가 파이프라인 방법으로 연산하는 이 연산기가 있습니다. 여기 배열 데이터 2개가 있다 그러면 배열 2개를 더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명령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 데이터 하나씩 포루프 돌듯이 인출해 가지고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벡터 레지스터에 싹 집어넣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로 신호 처리 프로세서에 이런 벡터 처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개의 벡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32비트짜리 64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스칼라 레지스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보통 프로세서처럼 스칼라 레지스터도 뭐 8개, 뭐 16개, 뭐 32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구조의 벡터 연산기, 이게 보통 실수 연산을 많이 하니까 실수 연산기가 파이프라인 형태로 처리가 돼서 데이터가 계속 밀려 들어가면서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이 끝나는 이런 형태의 연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벡터 곱해라 그러면 이런 벡터 곱을 0부터 이 벡터 수까지 한 번에 쫙 일어나는 거죠. 그 벡터 프로세스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우리가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짜면서 이 부분은 벡터 레지스터로 처리해라, 벡터 명령어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는 신호 처리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 컴파일러 지시자들을 따로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심드형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